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하나의 미스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민주투사라는 분들입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아주 용감하게 반박정희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다가 유신 선포가 되니까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북한 정권 계열의 인사들과 손을 잡고 한민통을 만들었다가 납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납치가 되지 않았으면 해외에서 친북 인사들과 같이 손을 잡은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정치적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우락 정보부장이 납치를 하는 바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돌아와서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민주투사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에 그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과 만났을 때 나눈 대화록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아들뻘인 김정일한테 뭔가 기가 죽었다 그럴까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굴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계좌 등등으로 그것도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김정일에게 약점으로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이외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 대화록에서 나타납니다. 드디어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에까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주한미군을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북 간에 중립하는 군대로 만들자 하는데 두 사람이 합의합니다. 일종의 밀약인데, 그러나 돌아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빼고 김정일 위원장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에 김정일을 만났을 때 마치 부하가 상관한테 하듯 그런 말을 씁니다. 위원장께서는 저희들이 뭘 하느냐고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자주적인 또는 반미적인 행동을 해왔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입장, 핵 문제에 관한 북한 입장에 서가지고 미국과 맞서왔다. 북한의 변호인 역할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역시 민주투사로서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정언하는 그 자리에서는 명패를 집어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두환보다 한 10,000배쯤 더 악독한 독재자 김정일 앞에서 이렇게 기가 죽었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휴전선 남쪽에서는 용감했는데 김정일 앞에 가서는 그런 자세를 보였느냐. 무슨 김정일이 기에 눌린 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만약 김정일을 만났으면 마음속으로 경멸하면서 당당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
학살자, 거짓말쟁이, 북한 주민 2,300만을 노예로 만들고 혼자서 즐겁게 사는 자, 이런 경멸의 마음이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죠. 그런데 김일성을 만나서 귀에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김일성에게 완전히 영혼을 빼앗겨가지고 자신도 망치고 그 나라도 망친 독재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김일성이가 거대한 악마라고 할까요? 악령인 것은 분명해요. 악령. 악령이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람을 보고 악마라고 하면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은 악마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 악마가 없죠. 수백만, 수천만을 죽인 인간들이니까. 근데 악마의 공통점은 항상 웃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인간적 매력이 없는 독재자나 악마는 없습니다. 독재자를 만나면 화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독재자는 항상 인자하게 보입니다. 악마는 항상 웃습니다. 악마가 찡그리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생각하면 아주 인자한 아버지다. 이게 악마의 본령이죠. 그런데 김일성을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 김정일을 만나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많아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악령이 어떻게 더 쉬워진 건지, 악령이 쉬워진 건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 남북 간의 이념 대결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건 일종의 남북 간의 영혼의 대결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오의 과학, 개업투쟁론으로 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영혼과 자유, 그리고 평등, 개인의 존엄성으로 무장한 남한의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영혼이 대결하는 겁니다. 이건 영혼과 영혼의 대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종교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술적인 면도 또 있습니다. 자, 김일성을 만나서 망한 사람 몇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입니다. 1989년 12월에 부부가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가다가 중간에 붙들려 가지고 총살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왜냐? 루마니아가 비록 공산주의지만은 소련의 지도 노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1968년에 와르샤바 동맹군이 체코의 민주화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서 체코를 침공했을 때 루마니아는 빠졌습니다. 루마니아는 독재적인 목소리를 내고 서방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우세스쿠는 완전히 서방 세계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개방적 정책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1971년에 모택동과 김일성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김일성을 만난 다음에 김일성이가 평양의 대군중 대회 차우세스쿠를 초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스게임과 그 집회를 보여주니까 차우세스쿠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 이런 식의 독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개인 숭배. 그 김일성을 아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김일성이 한 북한에서 한식 딱 그대로 100% 베껴서 했습니다. 주체라는 말도 차우세스쿠가 그 주체라는 발음 그대로 유행을 시키면서 김일성의 주체 철학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그 다음에 특히
개인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개인 숭배. 자신만 한 게 아니라 엘레나라는 그 부인까지도 개인 숭배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소위 민족주의 노선이지만은 이게 국수적 민족주의 노선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시 거리 거대한 광장을 보고는 딱 그런 식으로 부카레스트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996년에 부카레스트를 취재차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만났더니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우세스쿠는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김일성 때문에 차우세스쿠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 부카레스트에 가면 유명한 인민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정부 청사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미국의 펜타곤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차우세스쿠가 김일성을 따라잡기 위해서 거대한 건물을 만들고 직선 도로로 거대한 도로를 만들고 더구나 전국의 도시를 일종의 재개발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가지고 일종의 신도시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허영심을 얘기 시작합니다. 독재자는 허영심에 휘말려 버리면 망합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자기 실력 이외의 짓을 한다는 이야기죠. 갑자기 주체의 핵심이 자력갱생 아니겠습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산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하고 지고 있던 빚을 갚는 운동을 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많이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 빚 갚는 길에 성공했다. 루마니아는 이제 빚이 없는 나라가 됐다 해가지고 막 축제를 벌리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경제는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특히 비밀경찰을 강화하고 하다가 드디어 1989년을 만났습니다. 헝가리, 그 다음에 폴란드, 동독, 체코가 차례로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드디어 루마니아에서도 지방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의 발단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반정부 세력이 이것을 키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위를 확대시키니까 이 차우세스쿠가 대중동원을 합니다. 그 인민궁전 앞에 거대한 광장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가 일장 연설을 지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장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드디어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런 꼴을 처음 보는 거죠. 당황한 차우세스쿠가 그걸 보고 연설을 중단하고 황급히 들어가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독재자는 대중집회로 흥하는 것 같지만 그런 대중집회로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 시민이 꼴리게 하고 드디어 군대가 여기에 가담하니까 그 친위군이 또 거기에 대응해서 사격을 하고 해서 일전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내전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차우세스쿠가 헬리콥터를 타고 부인과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기착을 했을 때 군대에 붙들려 가지고 적석 재판을 통해서 총살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걸 김일성이가 보았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걸 보면서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 꼴이 되니까 앞으로 더 철저히 주민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우세스쿠가 김일성을 만난 다음에 왜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이 독재자는 자기보다 더 심한 독재를 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히틀러도 스탈린과 싸우면서도 사석에서는 스탈린의 그 무지막지한 독재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짐바브웨의 무가베란 독재자. 이 사람이 독재를 지금 몇 년 하고 있느냐? 약 40년 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옛날 영국 식민지인데 이름이 로데시아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아주 자연 조건이 좋고 그 빅토리아 호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짐바브웨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간 놀라지 마십시오. 10만 %, 100만 % 이래 나갑니다. 망쳤습니다. 무가베는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부터 북한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어요. 80년대 초에 아마 81년인 것 같은데 무가베가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또 김일성을 만난 다음에 무가베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차우세스크처럼. 아,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해야 되겠구나. 돌아와서 딱 그대로 합니다. 주체라는 책을 번역해가지고 일으키기도 하고, 북한군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3,500명을 짐바브웨에 주둔시키고, 그리고 제5여단을 창설하도록 합니다. 북한군이. 이 제5여단이 이 짐바브웨가 내전 상태로 들어갔을 때 소수 부족을 학살하는데 동원돼 가지고 한 2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북한군이 가르쳐 준 거죠. 또 북한군은 이 짐바브웨를 기지로 해가지고 그 근방의 다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그런 용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가베는 영구 집권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짐바브웨를 또 망쳐버렸습니다. 망쳤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지금 대통령 아사드 아버지가 공군 출신의 아사드죠. 그 아버지 아사드, 이 사람도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전국에 자기 동상이 아니라 석상이죠. 석상을 짓게 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시리아를 여행을 해보니까 이미 죽은 아사드 동상 석상이 전국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김일성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리아와 북한은 지금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7년에 시리아가 핵폭탄을 만들려고 원자로를 북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짓다가 이스라엘로부터 폭격을 당해버렸습니다. 2007년 9월이었습니다. 망쳤습니다. 시리아, 지금도 북한은 시리아에 여러 가지 군사 무기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차우세스쿠, 짐바브웨의 무가베, 시리아의 아사드, 또 있습니다. 무바라크입니다. 무바라크는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또한 김일성을 숭배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는 사다트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매년 한 30억 달러씩 미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북한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북한의 휴대폰 사업은 이집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무렵에도 북한이 공군 조종사를 이집트에 파견해서 훈련시키고 했습니다. 무바라크. 카다피도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카다피가 김일성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 직후에부터 카다피가 개인 숭배로 갔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김일성을 만나면 부러워합니다. 김일성의 그 절대 권력, 신처럼 행동하는 것, 또 주민들이 그 김일성을 그렇게 환호한 것이 부러운 거예요. 독재자는 자기보다 더한 독재자를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령, 김일성이란 악령,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하고 왕조적 낡아 빠진 수구적 이념으로 무장을 하고 그것을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주체사상이란 걸로 해가지고 합리화하는 이 악령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977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일성이는 장담을 했습니다. 호네카가 동독의 서기장 호네카가 왔을 때 한국에서 민주화만 되면은 우리는 대남 적화 공작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민주화가 돼가지고 설사 반공주의자가 집권해도 된다.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면은 언론 자유나 정치의 자유나 이렇게 보장되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남한의 세력을 노동자, 농민, 민중을 의식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남한의 용공정권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천이 됐습니다. 그게 실천이 됐습니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지금 청와대는 전대협과 주사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사파가 뭐냐? 주체사상파. 주사파는 그 악령, 악마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자들입니다. 주사파는 학자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아닙니다. 스타디 그룹도 아닙니다. 주사파는 영혼을 김일성에게 판 자들입니다.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번역을 하면은, 홍준표 대표의 말을 번역을 하면은, 김일성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대한민국의 조정실에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논리적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파 전대협 출신이라고 지목된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전향했다. 나는 그 과오를 청산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더구나 전대협 주사파로 지목된 사람들이 지금 전 정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한답니다. 각 부처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보니까 국방부는 좌파 인사들이 바로 적폐청산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좌파. 한국에서 좌파는 뭐냐? 복잡한 것 같지만 분류가 됩니다. 좌파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자들은 주사파입니다.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입니다. 그 다음 친북이라고, 그거보다 조금 덜하지만 친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친북도 아니고 종북도 아니고 그냥 경제 복지적 정책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뭉뚱그려가지고 좌파라고 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시장경제,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이나 국방부에 들어가서 적폐청산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국정원과 국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았다든지 혹시 대한민국보다 북한 정권을 더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보다 대한민국을 더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있다면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민족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이게 바로 국가의 영혼입니다. 파괴하든지 바꿔치기 하려는 일종의 국채 변경의 음모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혼입니다. 김일성의 악령과 대한민국의 영혼이 대결하는 것이 남북한 대결의 본질입니다. 남북한 대결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정통성과 정체성을 한마디로 합치면 국가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망가지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망가져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 구제불능입니다. 영혼이란 것은 몸과 마음의 총체적 결정체죠. 영혼, 소울. 지금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악령으로부터 침공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혼이 지금 바꿔치기 당하든지 망가뜨려지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